자, 그 다음, 어메, 궁극기가 궁극기는 내가 실수로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이 뭐죠? 뭐였더라? 자, 몇 시지? 지금 좀 이따 대출 심사 했는데, 여기 지금 2시에, 저기, 새마을금고, 저기, 그쪽에 대출 약속 있어, 2시에. 아까 이거,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서 이거 녹화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매일, 이것만 녹화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자, 기본 무기 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요? 요거 있죠? 요거. 얼음벽. 자, 얼음벽 기능이 있어. 자, 얼음벽 기능이 있어. 저는 이거 참고로 잘 안 써요. 가끔가다 한 번씩 쓰는데 잘 안 써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안 쓸 이유가 뭐냐면, 얼음벽이, 자, 얘는, 이런 방어막은 어떻게 해요? 나는 보호하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데, 얼음벽은,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아군도 공격 못하고 적군도 공격을 못해요. 그죠? 나도 공격이 안 돼요. 자, 이런 방어막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방어막을 치고 적군은 나를 공격을 못하지만 나는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얼음벽은 뭐예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근데 응용할 때는 많아요. 근데 저는 안 써요, 잘.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하면 얼음벽을 해가지고 채우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공격을 하면 내 공격력도 어떻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잘. 이것 때문에. 그럼 언제 쓰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는 보통 5대1로나 3대1로 싸울 때 많이 싸워요. 전 독고자이기 때문에. 5대1로 싸게 되면 우리가 각계격파를 해야 돼. 각계격파는 어떻게 적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때요? 다 따로따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격파를 하는 걸 각계격파라고 해요. 그럼 각계격파 전술로 저는 써요. 여러분들은 이거 쓰기가 힘들 거예요. 각계격파 전술. 어떻게 해요? 적의 진영을 2개로 나눠버려요,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5명이면 한쪽이 이거로 벽으로 맞으면 3명, 원래 5명을 내가 상대를 하면 5대1이잖아. 그럼 각계격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반절을 내면 어떻게 해요? 2대3이나 3대2로 이게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무리가 이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딱 해놓고 중앙에다가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쪽과 이쪽이 분리가 되죠. 이쪽 진영과 2개 진영은 분리돼요. 그럼 이쪽으로 못 넘어와.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쪽이 진영 있는 애들 갖다가 다 죽이는 거야. 자, 5대1로 동시에 상대하면 힘들어요. 거의.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갖다가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계격파를 시켜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많이 쓴 전술이에요. 각계격파 전술. 자, 이게 각계격파 전술용으로 저는 많이 써요. 절 보유용으로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보유용으로 쓰면 나는 공격이 되는데 나는 공격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 써,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 각계격파하는 용도로 써요.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어떻게 해? 얘네들을 어떻게 해? 진영을 갖다가 반으로 딱 쪼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순식간에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 한쪽 진영에 한 2명이나 1명을 고립을 시켜요. 1명을 2명을 고립시키고 2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뒤로 빠져.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각계격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써먹어요. 저는 이게 각계격파 전술용으로 많이 써먹어요. 이거 방어용으로는 CRT가 없어, 저는. 왜? 나는 공격을 못 하잖아. 나도 공격을 해. 자, 얘처럼 이게 만약에 메이가 방패막 용도로 쓰게 되면, 제가 이게 적극적으로 쓰는데, 이게 방패막 용도로 쓰게 되면 나는 공격이 되는데 내 공격이 안 들어가잖아. 이제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무조건 뚫고 들어가서 다 빨리 죽여야 하니까, 죽이고 와야 하는데, 저한테.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냐? 적을 혼란시키는 용도. 이걸 갖다가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적진이 있으면 적진 뒤에다가 써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보통 여기 보면 오버워치 마크에 보통 여기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부러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저기 적진 뒤에다가 이걸 갖다가 올리게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메이가 뒤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이가 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메이가 앞에서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멘탈이 털리겠죠. 이제 멘탈 터는 용도로 많이 써요. 저 같아는 본연에 원래 이게 메이의 얼음벽이 방패용으로 써요. 방어막으로. 근데 전 방어막을 안 써요. 왜? 별로 찌할 데가 없어요. 내 공격력도 이게 무기력화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냐면 각계격 몇 가지 용도로 써요. 각계격 방법으로 돼서 상대방 진영을 나눈 용도로 쓰고, 심리전 용으로 써요. 어떻게냐? 보통 이렇게 여기 거점을 탈환하면 보통 이 오버워치 이 마크 위 근처에 다 적이 있기 마련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적 뒤에다가 어떻게 얼음벽을 세워요. 자, 여기에 내가 있는데 내 뒤에 내가 여기서 적이 이어서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이렇게 얼음벽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멘탈이 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서 있다 봐. 내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적의 얼음벽이 내 뒤에 배후에 서 있어. 신경이 안 쓰일까요? 겁나 쓰여요. 어떤 용도예요? 신경 쓰게 하긴 용도야. 심리 전술형. 적의 멘탈 털기 용도로 써요. 이제 본인의 용도로는 이게 별로 가치가 없고, 심리 전술용으로 저는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메이가 뒤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위장수를 펼칠 때 어떻게 해요? 적의 후방에다가 딱 얼음벽을 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적들이 다 어떻게 혼비백산해. 그럼 메이가 뒤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메이를 갖다 잡으러 가겠죠. 근데 메이가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봐. 갑자기 메이가 이렇게 앞에서 쳐들어와봐. 혼비백산 하겠죠. 이제 심리 용도로 제가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이게 메이 얼음벽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각계격패형으로 쓰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심리 교란용으로 많이 쓰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어지간하면 잘 안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할 때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메이는 날아다니는 기능이 없죠? 안 되네. 여기 못 올라가네.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캐릭터도 있어요. 근데 메이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얼음벽을 세워놓고 밑에다가 딱 가지고 착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야? 좀 이상하네. 얼음벽에 올라가다 봐네. 왜 그러지? 그네. 이게 높은 데 올라갈 때 많이 써요. 여기는 못 올라가려나? 자, 메이가 보면, 어떻게, 이게 얘로 다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왜 안 되지? 이상하네. 메이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응용에 따라 틀려. 이건 어떻게 이동할 때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갈 때 많이 써먹어요. 그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캐릭터는 이게 안 돼요. 여기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도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얼음벽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싹 올라가. 이렇게 가지고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가게 되면 올라가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원래 이게 본연의 그 능력이 방어막 능력인데, 저는 원래 본연의 능력으로는 안 써요. 이거를. 왜? 그 가치가 없어요. 떨어져 버렸어. 안돼야. 낙사해 버렸어요. 어쨌을까. 이런 용도로 써요. 자, 메이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저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캐릭터들은 여기 이렇게 대부분 못 올라가요. 이게 그 올라갈 수 있는 기능 캐릭터는 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메이는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잔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단거리기 때문에 배후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오버워치 가면 미로같이 돼 있어서 이런데 못 올라가는 그 기능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메인은 이게 가능해요. 이런데 못 올라갔다는데,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배후로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숨어들어. 그러면 적들이 여기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뒤에서 활려발 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메이의 장점이 뭐냐면 도망갈 때 이제 써 이거를. 그럼 이게 도망갈 때 입구를 딱 막아놓으면 여기가 뭐죠? 그럼 그 사이에 도망가.
얘네들이 쫓아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살림을 치고 있는데 쟤들이 막 날 하는데 내가 피가 얼마 없어. 난 도망가야 돼. 그럼 어떻게 입구를 딱 막고 어떻게 도망가면 돼. 그리고 팩을 먹든가 뭐 하면 돼. 이게 뭐지? 요런 기능, 이런 기능으로 쓸 수 있어요. 도망갈 때 이게 유용해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도망갈 때가 잘 안 써요. 그냥 저기 도망 안 가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면 다 그냥 쑤시고 그냥 죽이고 오기 때문에 도망갈 때 어지간하면 잘 안 써요. 이게 탈출 용도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 이게 보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탈출하면 자, 이쪽으로 도망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쫓아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탈출하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입구를 갖다가 막아버릴까. 그리고 도망가요. 시간을 벌고. 자, 이게 여기까지 메이의 얼음격.